영상에 들어가야 된대요. 질문이. 그 전체 질문 조금 받고 그냥 끝내고 개별 질문 네. 일단 전체적으로. 일단은 그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네. 첫 번째로 이제 그 일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런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. 네. 근데 일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뭐 노하우 같은 게 따로 있는지가 궁금했고요.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. 그걸 어떤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뭐 툴이나 사이트 뭐 다른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랑 이제 첫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신입 생활을 하시면서 그 일이랑 공부랑 병행하셨을 텐데 그때는 아무래도 신입의 역량 때문에 뭔가 일을 많이 시키지 않고 대부분 공부를 하는 생활일 텐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뭐 막히는 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. 일단 제가 했던 방식은 보여 저는 노션을 많이 썼어요. 일단 노션을 써서 그 노션이라고 아시나요? 네. 그거 요즘 무료라서 너무 좋잖아요. 회사에서도 많이 쓰는데 노션에다가 저의 커리어 로드맵을 쫙 해놨거든요. 해놨 해놓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역순으로 쭉 내려왔어요. 내가 이때 뭐 해야 되고 이때 뭐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.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이제 내가 2023년에는 웹 프론트엔드와 웹 백엔드를 둘 다 할 줄 아는, 근데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게 한 번 나오고, 뭐 2022년에는 그러려면 2022년에는 내가 프론트엔드에 집중을 해야지, 그럼 올해는 프론트엔드 하는 주,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쭉쭉 뽑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나오거든요. 그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. 일단 계획은 그런 식으로 세웠고요. 그리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는 거는 회사에서는 공부를 잘 못해요. 그 아무리 신입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공부할 시간을 주진 않거든요. 뭐 회사는 학원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. 그래서 무조건 일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고 공부는 퇴근하고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집에서 할 거를 이제 회사에 남아서 할 수는 있겠죠. 회사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. 그러면 야근을 하는 선배님도 계시잖아요. 그런 선배님들에게 이제 물어가면서 또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그때 정도면 이제 혼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일단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 상태니까 그때부터는 뭐 인프런이나 또 뭐 있죠? 뭐 코드잇 뭐 이런 것도 있던데, 요즘 많은 그런 온라인 강의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네, 배우시는 거죠. 배우고 혼자서 프로젝트도 해보고, 토이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. 그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, 그런 거 만들어 보시고, 네, 그겁니다. 계획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 계획을 이제 방향성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게 잘 세워놔야 이제 그 시간을 좀 잘 쓸 수 있더라고요. 네. 또 탐색하는 거. 네. 도메인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탐색하시나요? 그거는 딱히 또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. 그 죄송하지만 유튜브 있잖아요. 유튜브에서 뭐 슈카월드 이런 거 있죠. 이제 경제 동향 이런 것도 뭐, 그러니까 주식 공부랑 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요즘 시장이 어떻고 미래 시장이 어떨지. 근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개발자니까 개발 위주의 회사들,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또 어디 있죠? 아마존이나 뭐 이런데, 그리고 작은데 기술력 있는 데들, 뭐 AI가 어떤지 그런 동향을 유튜브나 뭐 기사나 이런 걸로 계속 파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터넷 웹서핑으로 아이돌이나 뭐 이런 걸 볼 시간에 그냥 그거 보시면은 그게 탐색이에요. 예.
네. 또 뭐 전체 질문 있으신가요? 아, 네. 이거 드려요. 그 뭐 프레임워크 같은 거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방법 같은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학습을 해야 좀 뭔가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고 되는지 수준 같은 게.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회사를 가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공부할 때 그 회사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, 그거는 토익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. 그 프레임워크의 동작 원리까지 좀 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프링의 경우에 스프링 뭐 전혀 관계 없는 프레임워크지만 대충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스프링에 어떤 파일을 만들어요. 어떤 이름의 폴더에 어떤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뭐라고 코딩을 하면 뭐가 쫙 돼요. 무슨 서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이것만 할 줄 아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. 이 프레임워크가 제한하는 대로 이 폴더 안에 이 파일을 넣었는데 여기에 이런 코딩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서버 기능을 하게 되는 거지? 라는 것까지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 이제 면접에서 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나와요. 뭐 디펜던시 인젝션 막 이런 멋있고 뭐 그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. 그런 것들도 이제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론 같은 거를 그래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걸 실제로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.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드에 뭘 꽂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뭐 미세먼지 측정기 이런 거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만드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더 뭔가 얹어서 아이디어를 얹어서 막 이거를 웹상에다가 뿌려보든지 하든지 해서 그런 응용을 해보고, 예,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정도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배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 이제 온라인 강의인 것 같아요. 온라인 강의가 보통 그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. 회사에서 쓰는 프레임워크를 알려주는 거. 네. 네. 그러면 전체 질문은 마무리를 하고요. 이 시간 마무리하고 이제 개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